안녕하세요. 고다사주입니다. 네, 이번에는 관성, 정관, 평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정관, 평관, 요거는 둘 다 합쳐서 관성이라고 부르는데, 이 표에 보시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 관성에서 보면은 이렇게 극하는 관계죠. 이렇게 상극하는 관계. 이거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뭔가 제재를 가한다는 소리예요. 그래서 이 관이라는 이 한자에서도 보면 뭔가 정부, 관청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.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뭐 회사라고 얘기도 하고 뭐 직장이 되겠죠. 그래서 뭔가 사회적인 틀을 얘기하는 겁니다. 그리고 육친관계, 인간관계, 뭐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남자 기준으로는 이게 관성이 있으면 뭐 자식이 있다, 뭐 자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여자 사주에서는 뭐 남자, 남편으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.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자식을 먹여 살리느라 좀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죠. 그래서 관성이라고 분류를 하고 또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이 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제재를 가하잖아요.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, 뭐 남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만약에 내가 자영업자다, 뭐 식당을 운영한다, 그렇게 되면 거기 찾아오는 손님들이 그 사람들 비율을 좀 맞춰야 되는 거죠. 그래서 나한테 손님이 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정관부터 한번 알아볼까요? 정관은 누구에게나 투영되는 정해진 규칙, 예상 가능한 통제, 그리고 나를 통제도 하지만 보호하는 의미가 더 크다, 안정을 추구한다,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정관 같은 경우 이 보호랑 안정이 제일 중요해요. 이 뜻이 뭐냐면은, 정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 조직이든 내 가정이든 이런 조직이 갖춰져 있으면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. 지킬 거 잘 지키고 잘 살고 내부 단속을 잘 해서 우리 함께 하자라는 같이 가자, 함께 하자 그런 의미가 좀 많이 커요.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끼리 잘 있으면은 서로 권한도 나눠주고 뭔가 잘 챙겨주고 그런 의미가 큽니다. 그래서 정관이 있다고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에요. 오히려 편관이 조금 힘든데 정관은 오히려 나에게 유리한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나에게 유리한 논리를 만들어내는 게 정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윗사람이 있으면은 나한테 좀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은 정관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거 힘든데요?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?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? 이거 못 하겠어요? 이렇게 논리적으로 자기를 잘 변론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편관 있으면 이게 좀 잘 안 돼요. 뭐 신강신약에 좀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정관의 키워드는 뭐냐면은 뭔가 나를 보호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다. 그리고 우리끼리 지킬 거 잘 지키고 내부 단속을 잘해서 잘 살아보자라는 게 정관입니다. 네, 이번에는 평관. 평관은 정관과 달리 규칙이 엄하다, 뭐 상임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확히는 평관은 의무예요. 정관은 뭐 규칙 같은 것들이죠. 뭔가 지킬 거 지키면 되는 거고 평가는 의무 같은 거라서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좀 있어요. 그래서 약간 강제적인 것들이 좀 있는 게 평관입니다. 그래서 평가는 뭔가 좀 기준이 좀 높거든요.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라 한 단계 좀 위에 있어요. 뭔가 평가 기준이든 어떤 가치 기준이든 그래서 나만의 규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좀 통제적이고 억압적인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건 변화가 좀 무쌍한 거죠. 정과는 뭐 계속 뭔가 패턴이 있고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평가 같은 거는 뭔가 이게 정해졌으면은 이게 안 될 수도 있고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변화를 좀 대비하고 위험을 대비하려는 성향이 좀 강해요. 그리고 이런 위험을 항상 맞닥뜨리고 그것을 견지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이나 상황을 경계하고 뭔가 좀 각이 자꾸 날이 서져 있죠. 그래서 편관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 지나다가도 뭔가 저 사람
이상한데 피해가야겠다. 만약에 조직 내에 다 고만고만한 사람인데 뭔가 좀 튀고 좀 이상한 사람이 하나 딱 나왔다 그러면 쟤 잘라야겠는데 아니면 쟤는 우리 팀에서 제외해야 되겠는데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게 평관입니다. 정관은 뭐 이런 예외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도 어떻게 같이 우리 끌고 나가 보려는 게 있거든요. 근데 평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상한 사람들, 뭐 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제거하든지 피해가든지 그런 마인드가 있는 게 평관입니다. 그래서 뭔가 좀 차별적인 거죠. 그래서 평관은 의무도 있고 차별도 좀 있게 됩니다. 그게 왜 그러냐면은 위험에 대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. 평관은. 그래서 이런 외부의 위험이라든가 스트레스라든지 그리고 또 기준이 좀 높다 보니까 항상 좀 스트레스를 달고 사는 게 평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. 네, 이번에는 정관과 평관 차이를 한번 알아볼게요. 정관은 뭐 내부 단속이라 할 수도 있고 평관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부 단속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뭐 개인적이냐 좀 희생적이냐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. 그래서 정관은 내 말이 맞다. 네가 그러면 안 되지. 그래서 내 이익과 상대 역할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어요. 그래서 정관은 길신이거든요. 뭐 정제도 그렇고 정인도 그렇고 길신. 이렇게 정자돌림들은 내 이익,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까? 거기에 초점 맞춰져 있는 것들이 길신들 그리고 정관입니다. 그리고 평관 같은 경우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규율을 따르겠다, 모범을 보이겠다 이런 소리인데 이건 흉신에 속하죠. 이거는 나보다는 좀 외부에 좀 더 반응을 하는 거예요. 외부 평가에. 그래서 내가 평가는 떳떳하고 싶다. 이런 의미가 좀 큽니다. 그래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뭐 그런 것을 하겠다라는 게 평관인 거죠. 그리고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우리 조직이 있으면 외부에 어떤 공격이 있을지 모른다. 어떤 위험에 닥칠지 모른다. 그리고 내부자 중에서 어떤 이상한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. 그런 것으로부터 좀 보호를 해서 같이 가겠다라는 마인드가 있는 게 평관입니다. 그래서 같은 관인데도 상당히 좀 틀리죠. 그래서 정관 같은 경우에는 내 이익 중심이다. 그리고 흉신 같은 경우에는 나보다는 좀 여러 사람을 외부 사람 뭐 여러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내가 좀 떳떳하길 바라는 것이 평관입니다. 제목이 좀 두괄적이죠. 누가 이길까? 이렇게 정관평가 싸움은 누가 이길까? 이렇게 했는데 좀 더 확실하게 좀 체감할 수 있게 예시를 한번 드려드리는 거예요. 정관평가 싸우면은 정관이 이겨요. 왜 그러냐면 아까 정관 특징을 얘기했을 때 내 이익이라고 그랬죠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잘못했더라도 나만의 논리를 펴고 나한테 유리하게 만드는 게 정관이에요. 평관은 반대로 내가 손해 보더라도 뭐 인정할 건 인정하겠다라는 게 편관이고 정관은 내 이익에 더 맞춰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 이해득실이라든지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적군인지 아군인지 거기에 따라서 확실히 구분을 하고 뭔가 굴복시키든 회유를 하든 자기한테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게 정관이에요. 그래서 싸움이 났을 때 뭐 그게 나중에 봐서 그게 아닐지라도 상대방의 약한 부분을 이렇게 건드리고 어떻게 후벼 파가지고 어떻게든 이겨버리려고 하는 것이 정관입니다. 그래서 아까 정관의 특징을 말씀드렸죠. 내부를 단속하는 것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네 사람 네 편들은 확실하게 보호를 하지만은 아닌 사람들한테는 좀 무자비하게 딱 가리는 거죠. 그래서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할 수도 있는 게 정관입니다. 네, 반면 평관 같은 경우에는 평관도 아군 적군 구분하긴 해요. 그렇지만은 상대가 좀 미안해라고 얘기를 하든지 뭐 내가 좀 잘못했다라고 객관적으로
누가 봐서라도 제3자가 봐서라도 내가 잘못했네라는 생각이 들면은 또 인정을 하는 게 또 평관이에요. 그래서 어떤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보다는 떳떳하고 싶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떳떳하고 싶어가지고 내 손해를 좀 감수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용서를 해주기도 하고 오히려 막 싸우다가도 내가 잘못했으면 그냥 내가 잘못했네라고 해주는 게 평관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뭐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하고 또 측은지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멋있기도 하고 좀 정의의 사도 뭐 정의를 뭐 구현하려는 것들이 이제 평관이에요. 근데 뭐 이게 평관이 있다 다 정의를 구현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뭐 내가 좀 떳떳하게 뭔가를 좀 멋지게 하고 싶다라는 게 좀 평관이죠. 그래서 평관에게 좀 잘 보이려면은 평관 있는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면은 좀 약한 척도 하고 좀 그래주고 좀 숙이고 들어가면은 좀 관계를 편하게 좀 만들 수 있는 게 평관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정관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자기 이익 중심으로 가는데 평관은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뭐 그게 맞으면 어쩔 수 없지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때는 좀 악을 쓰고 좀 얼굴에 철판 깔고 자기 실속을 좀 차려도 되잖아요. 근데 이런 실속을 차리고 뭘 하기는 좀 힘들죠. 평관이 있게 되면. 그래서 이런 평관의 단점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관 평관 이제 대놓고 딱 싸우게 되면은 누가 더 유리하냐 보면은 당연히 자기 논리를 잘 펴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는 정관이 좀 더 좋겠죠. 네, 정관 평관의 직업성 이것도 정편관의 그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인데요. 정관은 뭐 정해진 규칙이라고 그랬죠. 그래서 일도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내가 정해진 일, 감당할 수 있는 일만 딱 책임을 지겠다.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이 딱 명확하죠.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건 내 범위가 아닌데요. 이건 내 게 아닌데요. 라고 할 수 있는 게 정관이에요. 그런데 평가는 정해져 있지 않은 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위급 상황 같은 것들이죠. 위급 상황, 위험, 어떤 난관이 부딪혔을 때 이거 내가 해야 되나? 그런 마음을 갖는 게 평관들이에요. 그래서 용병 같은 개념도 좀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이거는 뭐 노멀한 뭐 제너럴리스트라고 보시면은 이거는 전문성 있는 거죠. 스페셜리스트 전문 스페셜 리스트 같은 것들. 그래서 평관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어떤 난관이 있으면은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더라도 누가 해야 될지 이렇게 눈치 보고 있는데 평관 있는 사람은 내가 해야 되나? 라면서 눈치를 보다가 내가 해야 되나 보다라고 그냥 총대를 좀 매는 거죠. 자발적으로 손들기도 하고 그냥 누가 이렇게 위에서 시키면은 이거 못하겠는데요? 라는 소리 못하고, 해야 되나 보다 하면서 이제 끙끙거리면서 하는 게 이제 평관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. 근데 가끔 보면은 사주에 이렇게 있으면은 뭐, 정관, 뭐, 평관 두 개가 있는, 같이 공존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. 이러면 뭐냐면은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사주에 뭐, 정관이든 평관이든 뭐, 정이든 편이든 뭐 두 가지가 다 있다 그러면은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정편이 다 있다 그러면은 뭐 현관의 일, 급한 불도 끌어다니고 그리고 내가 책임져도 져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은 딱히 고민이 없는데 사주에 정편관 두 개 다 있으면은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결정이 좀 힘들겠죠. 혼란스럽겠죠. 네, 정관, 평관 비교하다 보니까 평관은 뭐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처음에 공부하시다 보면 평관에 대한 안 좋은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. 뭔가 위험한 것이다, 뭐 사고가 난다, 뭐 되게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. 평관 같은 경우에는 신강신약에 따라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 신약하게 되면은 칼자루를 내어준 모습으로 뭐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뭐
불편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편관이란 거는 권력이거든요. 권력. 그래서 이런 권력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면서 따르는 그냥 소시민들이죠. 신약한데 편관이 있으면은. 그런데 이제 신강한데 편관이 있으면은 이런 권력을 내가 쓰겠다라는 소리예요. 그래서 뭐 자부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좀 열심히 좀 해야지라고 사람들을 이제 독려하고 뭔가 지도력을 발휘하고 카리스마를 발휘하는 것이 신강한 편관입니다. 그래서 어떤 결정권을 갖고 집행하는 게 이제 신강한 편관인 거죠. 편관은 아까 이렇게 있으면은 외부의 위험이라든지 어떤 안 좋은 사람들을 가려내고 이런 것들을 막아내고 잘라내고 뭔가 이거 하자마자 결정 내리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주로 신강한 편관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반대로 신강한 편관 같은 경우에는 편관을 좀 잘 쓸 수가 있는데 신약 그 반대 정관 같은 경우에는 근황하거나 이렇게 신강한 정관 같은 경우에는 정관은 자기 이익을 위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. 근데 신강한데 정관이 있다 그러면은 자기 위주로 좀 돌아가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. 그래서 정관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좀 신약한 것이 좀 오히려 공평하게 그 만사를 처리하고 좀 공정하게 처리하는 면이 있죠. 그래서 정관이 있을 때는 좀 신약한 게 좀 낫고 그리고 편관이 있을 때는 신강한 게 좀 낫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단순히 뭐 정관이 좋다, 뭐 편관이 나쁘다 이렇게 구별할 수는 없고요. 전체적인 거를 한번 봐야 되는 거고 신강신약을 일단 먼저 따져봐야겠죠. 그래서 꼭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아무래도 정관, 편관, 그중에서 편관 같은 경우에는 뭐 안 좋다라는 선입견이 많기 때문에 좀 정관과 어떤 식으로 구별되는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서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요. 네,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